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시에 부동산 각종 지표와 사건이 쏟아졌는데 모두 금리 인상을 뛰어넘는 부동산 악재들입니다. 한국은행과 금통위의 발표와 더불어 부동산 대세 하락장에 가장 먼저 떨어지는 강남아파트, 소형아파트, 새아파트가 마침내 급락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도, 지방 모두 시세와 실거래가 하락 지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분양과 계약 폭이 증가는 물론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가 40%에 육박하며 다주택자들의 마지막 희망인 양도세 한시적 완화 여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오늘 1시 급박한 악재 발표, 금리 인상보다 엄청난 공포, 이렇게 뜨거웠어요. 이글이글 불타네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거 얼음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단 3달 만에 꽁꽁 얼어붙어 버렸죠. 자, 이제 부동산 대폭락, 강력한 3가지 신호, 이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집값이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걸 떠나서 잘 안 빠지는, 상승장에 선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몽졸이 지금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대세 하락 또는 대폭락의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이 강남 아파트가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찍고 막 난리라고 했잖아요.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입니다. 이 강남 아파트가. 평형도 이 소형 아파트가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예요. 새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대세 상승, 올라갈 때도 이제 가장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가장 먼저 떨어지는 선두주자, 이 말이에요. 이 3가지가. 그런데 얘들이 다 몰살당하고 있어요. 보세요. 먼저 강남 아파트, 서울 평균보다 강세, 아직은 좀 강세지만 하향세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고요. 일부 지역은 이제 실거래는 하락입니다. 실거래는 시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거래가는 하락이에요. 얘가 하락함으로써 이제 강남, 서울, 신도시, 경기도, 광역시, 지방으로 확산될 거예요. 이렇게 실거래가 하락이 이루어지면 전국으로 확대. 소형 아파트 볼까요? 중대형 평형보다 하락폭이 더 커요. 지금 얘는 거꾸로. 중대형은 오히려 잘 버티고 있는데 소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하락률이 지금 심화되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중대형 확산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새 아파트 이거는 실거주가 상당히 많은 아파트죠. 자,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인데 구축보다 이 새 아파트가 오히려 하락폭이 커요. 현재. 물론 새 아파트의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막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실거래가 하락률이 심화되면서 구축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즉 강남이 지금 가장 많이 빠지고 있고 선두주자인 얘가 전국으로 확산, 소형이 가장 인기 있는 소형이 빠지면서 중대형으로 확산, 새 아파트, 실거주 강력한 주자인 새 아파트가 하락하면서 또 구축으로 확산. 전국 아파트 시세 하락 지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저번보다 늘어났습니다. 실거래는 역시 90% 이상 하락이에요. 열에 9건은 마이너스. 한 건만 신고가 찍는다는 거예요. 자, 노원구, 은평구, 성북구, 금천구, 강동구, 광진구, 성동구, 종로구, 중구, 마포구, 관악구,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고요. 이건 시세 마이너스고 실거래로 따지면 한두 군데 구 빼고는 다 마이너스예요. 이번에 시세 마이너스, 이제 경기, 인천 볼까요? 실거래는 90% 역시 하락입니다. 예전에 경기, 인천이 서울보다 훨씬 많이 뛰었는데 이제는 같아졌어요. 광명, 의왕, 안양, 화성,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 하남, 군포, 인천 구별로 하락. 저번보다 늘어났죠? 자, 이게 시세 하락이고요. 실거래는 90%. 그러니까 경기도의 대부분 지역, 인천의 대부분 지역이 마이너스로 거래되고 있다. 광역지방 볼까요? 역시 실거래 하락 80%.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 광역시가 늦게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늦게 올랐어요. 그리고 지방도 많이 뛴 건 많이 뛰었는데 좀 지방의 특징은, 광역시나 일반 중소도시의 특징은 좀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뛰었어요. 생각보다. 신축만 날아간 거야. 랜드마크만. 그래서 구축이 지금 막 쫓아가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시세 하락은 대구, 대전, 세종, 전남, 부산이 시세 하락이고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일부는 이제 구별로 또는 일부 지역들이 하락이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실거래는 80%. 정말 상당히 심각하지 않아요? 이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한번 별 붙일게요. 이게 잘 보세요,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이게 남한의 지도네요.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서울입니다. 빨간 게. 이게 노란 게 경기도고. 어때요? 크기가. 대략 한 18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도 땅의 크기가 서울의 18배나 커요. 인구는 서울 1000만 명 잡고 경기도 1300만. 300만 밖에 많지 않는 곳이 땅은 18배 크니 얼마나 서울은 희소성이 좋고 경기도는 안 좋겠어요. 그런데 더 확대시켜 볼게요. 전국 보세요. 전국. 엄청 크죠. 서울의 150배가 커요. 그러니까 땅은 150배나 큰데 서울에 1000만 명이 살고 나머지에 4천만 명이 사는 거예요. 그것도 수도권에 몰려있죠. 반절이. 그래서 이 지방이 안 좋다는 거예요. 뭐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원을 그린 걸 잘 보세요. 자, 서울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그린 게 이게 경기도의 중심 지역이에요. 특히 이 남쪽 부분에 많죠. 강남에 가까운. 그 다음에 이제 밤색이 경기도 전체, 이제 중간 지역과 외곽 지역, 인천 포함하는 거예요. 인천은 경기도 외곽으로 봐야 돼요. 그게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인천이. 자, 그런 다음에 더 원을 크게 그렸어요, 이번에는. 나머지는 도찐 개찐이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 원이 커질수록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인구 밀도도 줄어들고 인구는 급감하고 또 수도권으로 몰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오른쪽에서 대비를 시킬게요. 이 지도에서 보여주면 왜 서울이 좋고 왜 점점 커질수록 안 좋은지를 알 거예요. 인구는 제한적인데. 자, 먼저 A급 서울 보겠습니다.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도 순위를 가르쳐 줄게요. 지역 순위 이거 확실합니다. 강남 3구, 강남 3구에서도 어디가 으뜸이냐면 강남 3구의 한강변 라인, 반포, 잠원, 압구정, 청담, 삼성 바로 그쪽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한강변이에요. 강남 3구 다음에. 근데 세 번째가 도심권, 마지막에 서울 외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인구 면적을 봤더니 서울은 950만, 수도권의 18분의 1, 전국의 150분의 1입니다. 자, 빈집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10년 후에 일시적으로 3%. 서울은 지금 빈집은 없을 수 없죠.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냥. 안 좋아서 빈집이 아니라. 그리고 서울은요, 이거 명심하세요. 그 몇천 개 도시 중에서 세계 10대 도시의 위험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분야 또는 재반 분야 전망이 아주 밝아요. 최첨단 모든 분야가 발달해요. 부동산이 이제 폭락한다는 거하고는 또 별개로 구분해야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 따위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아시아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 전망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서울 집값이 거품이 심하다고 할지라도 폭락한 다음에 또 신고가 찍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알았죠, 서울. 이번에 경기도 B급 경기도는 두 번째 좋은 곳인데, 자, 주요 신도시 과천, 광명, 성남, 용인, 하남, 안양, 수원, 구리 이렇게 쭉 핵심 지역이에요. 이 경기도 중심 지역은 경기도가 인천까지 포함해 가지고 대략 한 1600만 되는데 1000만 빼고 600만 정도를, 수도권의 약 18분의 5 정도 범위예요. 이게 빨간색. 이게 땅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전국 단위로 150분의 5밖에 안 돼요. 근데 인구는 600만이나. 자, 빈집 예상은 10년 후에 그래도 10% 정도 생길 것 같아요. 공급 폭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다음으로 좋긴 하지만 신도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보다는 안 좋은 거예요. C급은 아주 좀 문제가 있는 곳들인데 경기도 중심부에서 완전 외곽은 아니에요. 중간 지역과 외곽 지역, 인천 전체. 자, 지역은 인천, 군포, 시흥, 안산, 김포, 화성, 평택, 파주, 양주, 오산, 남양주 뭐 이런 데를 포함하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이제 동 단위로 다를 수도 있어요. 인구 면적은 1천만 명이고 수도권의 18분의 12, 수도권의 대부분을 차지하네요. 전국 단위로 보면 150분의 12예요. 전국적으로 보면 나쁠 건 없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는 변방지역이라 여기 지금 밤색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웬만하면 좀 벗어나는 게 좋아요. 자, D급 광역시 지방. 자, 땅이 진짜 크죠.
세종,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기타 광역시하고 지방 인구 면적은 약 2,500만 정도, 50% 정도의 인구. 전국에서 150분의 132를 차지해요. 땅이 150분의 132 이렇게 땅이 넓은데 인구는 반절밖에 없어요. 그것도 줄어들고 있어요. 50% 이하로. 빈집은 10년 후에 약 30%예요. 너도나도 빈집입니다. 시골 초가집만 빈집이 아닙니다. 아파트가 빈집 나온다는 거예요. 이 광역시들이. 인구 급감, 공급 폭탄 두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겁니다. 미분양 수도권 확산, 입주 및 계약 포기 급증. 지방에 이어서 수도권까지 미분양이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청약시장은 급냉하고 있고요. 하루가 다르죠. 왜? 집값이 내려가니까. 자, 특이한 사항 알려드릴게요. 입주 포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잔금 이거 무작정 당첨되면 뭐 되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괜히 당첨돼가지고 요즘 이것도 있어요. 실거주 의무로 해야 돼요. 전세 끼고도 못 들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그리고 대출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전매 제한 없을 때는 그냥 무작정 넣고 봤는데 이제는 무작정 넣었다가는 청약통장만 날려요. 자, 잔금 대출이 안 돼가지고 입주 포기하는 세례가 40.7%예요. 물론 지금 포기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 지경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잔금 대출에 DSR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존 주택 안 팔려가지고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도 35.2. 이게 팔려야 일이 들어가는데 양쪽 끌고 갈 돈이 없어요. 또 끌고 가도 나중에 망하겠죠. 그러니 옛날 같으면 잘 팔렸죠. 고가로. 지금 엄청나네요. 35%. 세입자가 없어요. 자, 실거주 의무는 없기 때문에 갭 투자해야만이 내가 버틸 수 있는데 세입자가 없어갖고 못하는 거야. 돈도 없고. 심각하죠. 자, 이번에 미분양 증가, 집값 폭락이 핵심이고 가점 40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점이 지금은 웬만하면 60에서 70 사이야. 커트라인이. 근데 40점대도 낮은 건 아니지만 40점대를 떨어지면 이거 다 미분양으로 보세요. 왜? 1, 2층 같은 경우 때문에 안 넣어버려요. 20점이 미분양 아닙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가점이 50점 밑으로 추락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분양 신중해야 돼요. 좋은 데만 넣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안 좋은 게 지방, 그 다음에 수도권 평범한 곳, 그 다음 3기,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서울이나 3기 신도시 세대수가 받침이 되면 괜찮습니다. 근데 이 순서로 미분양 된다고요. 마지막에 서울이 미분양 되겠죠. 공급 폭탄, 입주 폭탄이 동시에 이어지고 있고 실제보다 지금 미분양이 많아요. 왜? 건설사들이 지금 조금밖에 안 된 것처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언론하고 짜가지고. 계약 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계약 포기. 자, 기존 집값 하락 여파로 계약을 안 하는 거야. 집값이 떨어질까 봐. 경쟁 높은 곳도 막 100대 1인 곳도 계약 포기. 나홀로 아파트, 고분양가, 이제 인기 지역 이 순서대로 미계약. 나홀로가 제일 안 좋고 고분양가, 인기 지역 이 순서대로 미계약이 늘어나고 있다. 계약 조건 아예 파격적으로 제시하겠죠, 나중에. 근데 실제보다 이거 계약 포기가 많아요. 회사 보유분이라고 이제 나중에 집값 폭락할 때요. 없었던 매물이 막 터집니다. 그렇게 건설사들이 간사해요. 미분양이 엄청 많은데 찌끔 있는 것처럼 얘기해갖고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털어내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준공업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 급증합니다. 얼마나 안 좋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입주한 다음에 미분양이야. 10에서 30% 인하합니다. 계약 20%, 5%, 10%, 30%. 뭔 말이냐면 떨이 분양한다는 거예요. 떨이 분양 30%까지도. 지방, 수도권 평범한 곳들이 특히 많이 늘어날 것이고요. 실제보다 준공업 미분양은 많다. 자, 그 다음에 무주택, 2주택, 다주택, 청약, 매매 최선의 방법. 자, 이거 중요하겠죠. 각각 상황에서. 무주택자 잘 들으세요. 자, 서울 3기 신도시는 현재는 괜찮아요. 3기 신도시를 뭐 넣을까요 말까요? 가점도 별로 안 좋으면서 지금은 넣는 게 맞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좀씩은 달라요. 돈 문제도 필요하고. 좋은 곳들 위주로 청약을 하세요. 근데 금매는 이제 떨어져봤자 얼마나 떨어졌겠어. 관망. 자,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상가, 미분양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것까지 여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고분양가, 미분양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 나중에 분양가 밑으로 막 추락합니다. 금매, 매입도 지금 금매가 어디 있어요? 엄청 뛰었다가 조금 빠진 게 금매입니까? 자, 1주택자들 1년 상승한다고 해도 추가 매입. 돈 있는 꼴을 못 받고 이거 매수할까요? 하나 있으면서. 얘 떨어지고 얘도 떨어지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과거에 하락장이 그거 많이 봤어요. 오죽하면 이 집 때문에 파산까지 돼요. 개인 회생, 빌라, 오피스텔, 나홀로 이런 것들은 매도하거나 이런 거 안 좋으니까 진짜로 그러면 갈아타기 하세요. 아파트 조그마한 거라도. 그다음에 대출이 많고 무리한 매입은 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갖고 있는 사람들은 줄여가는 게 좀 좋고, 아니 나쁜 것들은 매도해버리거나, 정상적인 것은 그냥 끌고 와도 돼요. 뭐 꼭 매도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잘 들으세요. 시세 차익이 적은 부동산은 빨리빨리 매도해 나가세요. 자꾸 이거 중과세 뭐 폐지 기다리지 말고, 미래 기대치도 낮고 안 오르는 것은 매도하세요. 뭘로 끌고 갑니까? 자, 3월 대선, 6월 지자체, 마지막으로 여름 폭등장이 3번의 기회가 올 거예요. 근데 현재는 3월 대선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전에 양도세. 근데 6월 지자체는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데, 아무튼 좀 6월하고 여름 초기까지는 좀 한번 양도세가 너무 세니까 한번 버텨볼 필요는 있겠네요. 근데 별로 차익이 없으면 던지라고요. 자, 다주택과 영끌 마지막 3번 기회를 살려라. 여기 보시면 나왔잖아요. 다주택자. 영끌도 마찬가지예요. 영끌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지금 취등록세 밖에 더 냈습니까? 내가 산 가격보다 안 빠졌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영끌자들은 그럼 이 3번의 기회를 잘 살려서 매도도 생각을 하시라고요. 다주택 마찬가지. 대선 전에, 대선 1월에서 3월 양도세 완화 여부 가능성은 적어요. 가격 하락, 거래 실종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차익, 세금 감안해서 낮춰가지고 좀 매도. 대세 하락 때는 50% 폭락을 하기 때문에 매도를 고려해라 이 말이에요. 무조건 팔라는 건 아니에요. 또 2차 기회가 있어요. 대선하고 지자체 3월 6월 지자체 전 양도세 완화 여부를 또 판단해야 돼요.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격 보합 거래 정체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분위기로는 조금 더 이때도 마이너스 될 가능성도 좀 있어요. 자, 차익 세금 감안해서 낮춰서라도 매도를 해야 돼요. 대세 하락 때 50% 폭락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자, 여름 폭등장 볼까요? 여러분들 이걸 착각하면 안 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뭐 60% 70% 세금을 먹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집값 떨어지는 것은 시세 차익 뛴 거. 시세 차익 뛴 거에 대해서 먹이는 게 아니라 집값 전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야. 알았어요? 차익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세에서 떨어진 거니까. 차익에서 떨어진다면 차익 다 없어져 버린 거죠. 0%로 봐야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됐거나. 자, 이제 여름 폭등장 7월 9일 날도 또 한 번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여름에 6번 연속 폭등했기 때문에 이때 가격 상승 약간 전망하기는 하는데 전망일 뿐입니다. 흐름 보면서 가야 돼요. 차익, 세금 감안해서 매도. 이게 마지막 기회 같아요. 전국 매매가와 전세가 급락, 경기 하락 지역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0인데 0까지 왔잖아요. 시세가.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역사상 여기 보세요. 엄청나게 뛴 거예요. 이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제일 많이 뛴 게 올 8월 달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급정직하. 그래서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야. 자, 전세도 보세요. 여기 지금 0이에요. 0. 전세값도 지금 아직까지는 하락 안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자,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여기 보시면 주로 좋은 곳들 안양, 수원, 군포 여기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떨어진 곳들 말해줘도 있죠. 자, 지금 집값이 하락했을 때 이거 4개 경매, 증여, 실거래, 분양지수가 추락한다고 정부에서도 지표로 말하고 있죠. 대세 하락 징조 확산. 자, 실제로 경매 보세요. 낙찰가율 42까지 떨어졌네. 57에서. 그리고 증여 예전에 2014년 수준으로 여기 낮아졌잖아요. 이제 집값 폭락할 것 같으니까 증여 안 하는 거야. 실거래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0.79로 이미 떨어졌죠. 그 다음에 분양 경기 실사지수 다 100 밑이에요. 기준선이 100인데 서울, 인천, 경기, 대구, 대전 이 지방으로 갈수록 분양은 더 안 좋네요. 흐름이. 이 4가지 징조가 폭락을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은행 오죽하면 저금이 이렇게 늘어나겠어요. 2136조예요. 엄청나게 저축을 합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이렇게 저축을 할까요? 돈의 가치가 더 아까 부동산 가치보다 높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부동산 거품이 심하니까. 2021년 미입주 아파트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40.7%는 입주도 못하게 생겼어. 잔금 대출 때문에.
점점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을 하잖아요. 여기 대출 못 받아 입주 못하는 수분양자 증가. 자, 이제 전문가들하고 일반 서민들 전망이 조금 달라졌는데 서민들이 좀 바뀌었어요. 지금보다 더 오를 것이다 44. 떨어질 것이다는 20. 오를 것이다가 2배 맞네요. 올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자, 오를 것이다 28. 그리고 떨어질 것이다 27. 거의 똑같아요. 전문가들이 참 말 바꾸기 잘하죠. 그 전에 엄청 많이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 보세요.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이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오산, 시흥, 동두천, 안성, 의왕, 평택. 이게 지금 상승률이야. 작년의 상승. 이게 많이 상승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나 안 좋으면 2021년 막판에 상승했겠어요. 지금 하나같이 수도권 유각이죠. 여기 동그라미 치는데 잡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음에도 여기 폭락한 다음에 회복하는데 진짜 한참이다 회복. 그 다음에 여기 좋은 데는 26등 이렇게 하남, 과천, 성남, 구리. 여기는 보시면 좋은 데는 어떻습니까? 상승률이 작년에 적죠. 이 중간 부분도 있고. 해골입니다. 하락장 조심하세요. 특히 최고가 아파트, 지방의 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 영끌 비투자한 사람, 고가 갭 투자한 사람, 다주택자인 사람, 법인 임대차 사업자인 사람, 비아파트, 아파트 아닌 거 갖고 있는 사람, 나홀로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 매일매일이 급박한 상황이며 돌발적 뉴스입니다. 하락이 가파르긴 하지만 아직 2개월 정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성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